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자치단체별로 올 한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수시는 올 한해 1,300만 명 관광객 달성을 통해 해양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들의 비리와 인구 감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2016년 여수시의 가장 큰 성과는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연 겁니다. 각종 기관에서 여수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관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낭만 버스커 공연을 통한 여수 밤바다는 이제 최고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무엇보다 박람회장을 비롯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와 규제 개혁으로 올해만 25개 기업에 2조 900여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웅천 택지 개발이 13년 만에 완료돼 자연 친화적인 신도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주인되는 시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관광객 수가 2년 연속 1,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비리는 여전했습니다. 올해 초 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성매수 혐의를 받아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음주운전의 성추행, 뇌물수수 사건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강도의 청렴 시책도 근본적인 비리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29만 명이 붕괴된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수시 인구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섬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 섬에 살던 분들이 떠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시 여수시가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제해양 레저도시로 한 단계 둬야겠다는 평가를 받은 여수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내년 여수시 행정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지원 정책을 꼽았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3일 한 달간 시민 505명에게 시정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보육 지원을,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의료시설 확충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82.8%가 시정 운영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한 가운데 청년 지원 정책과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인구를 늘리고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교육 관련 예산을 올해 90억 원에서 10억 원을 늘려 편성하고 우수인재 육성비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학교 교육 경비로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창의 인성 프로그램과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30억 원을 새로 편성해 지역 인재 육성과 공교육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 부지의 근린공원이 기관들이 서로 관리 권한을 떠넘기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광양항 동측 배후 단지에 17만 제곱미터 너비로 조성된 수변공원입니다. 공원 명칭을 알리는 석재 조형물은 부서져 바닥에 나뒹굴고 무성한 자풀 속에 산책로와 녹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이처럼 관리 공백 속에 심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성한 배후단지 내 공원을 7년간 운영해온 광양시가 올해부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관리에서 손을 떼버린 탓입니다. 정부가 공원의 소유권은 넘기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관리만 맡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로 넘겨주는 게 맞다. 공공시설이라고 조성을 해놨으면. 근데 반대로 앞으로 장래 항만 수요에 대비해서 아껴놓은 부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국가가 관리해야 맞다. 관리 의무가 정부로 넘겨질 경우 배후단지 운영을 맡은 항만공사의 몫이 되는데
공사 측도 떠안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재 결과에 따르겠다면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배려해 시가 관리를 좀 더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중재를 한다면 중재에 성실히 참여해서 합의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광양시, 항만공사 간 중재협의에 착수한 것은 지난 21일. 공원관리 주체가 조속히 재정립되지 않으면 거액이 투자된 친수 공간이 오히려 지역과 항만의 이미지를 해치는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지난 한 해 영화 유치를 통해 일궈낸 지역 경제 효과가 1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올해 지원한 영화와 드라마가 덕혜옹주, 택시 운전사 등 시대극 19편으로 제작사가 6억여 원의 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1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해마다 20여 편의 영화를 유치해 올해까지 380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악 복합 쇼핑몰이 개장한 첫 주말, 쇼핑몰 주변 도로는 차량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길가마다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까지 하면서 교통 혼잡을 더 부추겼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남악 복합 쇼핑몰이 문을 연 첫 주말. 갖가지 갈등이 진행 중이지만 새 쇼핑몰을 구경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고 양쪽 길가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저기 그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거기 앞에다 주차해서 걸어왔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쇼핑몰 측이 임시 주차장까지 1,3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지만 역부족. 모퉁이에도 횡단보도에도 쇼핑몰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장과 마주한 교차로에서는 하객 차량과 뒤섞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됐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것도 있고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혼잡하고 또 롯데마트 입구가 드론 입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속 차량이 돌며 적발한 즉시 단속 대상도 300대가 넘지만 부족한 공간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통행량과 신호체계 분석 등을 의뢰한 만큼 연말과 평일 소통량을 지켜본 뒤 소통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같은 반 장애인 친구의 시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사연, 지난 여름 전해드렸는데요. 서로 돕는 소년들의 우정에 감동한 이 사람들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수능이 끝난 교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19살 김경원 군. 가족도 없고 장애까지 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들을 가졌고 무엇보다 첫 시집의 2쇄를 앞둔 시인입니다. 경원 군의 시에 큰 위로를 받아온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 경원 군의 사연을 알리고 시집을 위한 펀딩을 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번 고3 친구들은 저한테는 되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장애를 딛고 시를 쓰는 고아 소년의 사연과 소년들의 우정에 세상이 화답하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사가 꿈이지만 형편이 안 돼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원 군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2명이나 나타난 겁니다. 경원 군은 내년 봄 꿈에 그리던 반려동물학과 학생이 됩니다. 제가 남을 도와준 것 자체도 일단 기분이 좋았던 부분인데 제 도움으로 인해서 경원이가 꿈을 찾아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도우며 이뤄낸 기적은 같은 반 친구의 진로를 사회복지사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더 돕고 싶었어요. 그냥 경원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 경원이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더 돕고 싶었어요. 장애와 차이를 뛰어넘은 소년들의 멋진 우정이 서로 돕는
더 큰 세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 섬과 고흥 육지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인 파령대교가 오늘 개통됩니다.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를 잇는 파령대교는 다리 길이만 1,340m로 총 공사비 2,770억 원을 들여 1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전국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폭설이 이어질 걸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린 상태지만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이 더 쏟아지겠고요. 중부 내륙 곳곳에서도 1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도 몰려오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지만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1도, 춘천 0.7도, 대구 3.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